와서. 멍 때리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이요, 수학을 알려줄게 코너에 정말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멘토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좋다라는 반응과 더불어서 저 사람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의욕과 동기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선생님. 네,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왠지 수학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멘토들이 나와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네. 수학이 재미없었을 맞아요. 때도 있었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을 극복했던 방법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 친구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멘토를 붙여줘라, 멘토가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말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알려줄게를 통해서 이 멘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제가 하루하루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 고민이 점점 많아져요. 오늘 나오시는 이분도 엄청난 또 스펙타클한 분이세요. 오, 네. 중학교 때는 수학 영재 교육원을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카이스트에서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별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왠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별 사람이에요? 예, 지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적이고 나랑 똑같은데 나처럼 수학을 어려워했을 때도 있었는데 하면서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들면서 잠깐만. 여기서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오늘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에 또 빠졌네요, 우리 유리 씨가. 그래서 더 풍덩 집중을 했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수학의 이런 비법까지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뒤에 만날게요. 그래요. 오늘의 멘토는 과연 인간적인 매력과 더불어서 어떤 수학의 비법을 알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 함께 불러볼게요. 수학을 알려줄게. 너무 힘든데 놓을 수는 없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수학 공부 비법은 잘 맞기 위해서 잘 틀려라. 네, 반갑습니다. 김현민 씨. 자, 제가 사실 그 이름만 듣고 남자분인 줄 알고 조금 실망했다가 우리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더더욱 반갑고 행복합니다.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하셔서 오늘 왠지 방송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생명과학을 전공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구조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DNA나 단백질 같은 생체 물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가위를 보면 이 가위가 뭔가를 자르는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체 물질들도 모양을 보면 이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구조를 밝혀내고 또한 이 물질들이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양만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 이 얼굴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하면 좋은 얼굴이에요? 수다학 진행자를 하시기에 딱 좋은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그 수다학에서도 우리 DNA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정말 더 막 신기하고 재밌고 막 그래요. 근데 당연히 이 수학하고도 좀 관련이 많은 분야겠죠?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이나 확률 계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 맞는지 혹은 틀린지, 틀리다면 얼마나 틀린지를 확률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더 간단한 예로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세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수를 내가 얼마나 더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매일매일 저희가 계산 공식을 사용합니다. 야,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수학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또 반갑네요. 시험 볼 때만 나면 안 반가운데 이런 어려운 얘기할 때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이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또 궁금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캠프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캠프에서 마침 또 생물학 실험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실험을 하는 게 DNA를 추출하는 실험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몸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많은 생명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굉장히 신기해졌어요.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전공도 생명과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래서 체험학습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 김현민 씨는 이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그냥 잘하기도 했고 또 너무너무 쉽게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쉽다 못해 나중엔 좀 심심해. 풀면서도 심심해할 정도로 수학을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때요? 큰 오해십니다. 오해인가요? 네. 옛날에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과 공부를 하려면 수학을 꼭 해야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놓을 수는 없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와, 완전 반전이네요. 저는 굉장히 잘했을 줄 알았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나 예전에는 수학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할 때 친구들이 갑자기 볼륨을 막 키우고 막 채널을 고정하고 막 집중하는데 자, 그러면 현민 씨만의 공부 비법. 나 이렇게 공부했더니 내가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다라는 그 비법 알려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 수학 공부 비법은 잘 맞기 위해서 잘 틀려라. 틀렸네, 틀렸어. 아니, 아니 좀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틀리는 얘기를 하세요. 전 너무 진지합니다. 그래요? 잘 맞기 위해서 잘 틀려야 된다는 거는 틀린 문제를 봤을 때 피드백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틀린 문제지만 이걸 피드백을 하면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틀린 문제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오답노트하고 문제풀이 자체를 정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우선은 연필로 문제풀이를 할 때 잘 정리를 해서 풀고 그 후에 채점을 하면서 색깔이 있는 볼펜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디를 놓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옆에 같이 적었어요. 이렇게 같이 정리해놓고 보면 한눈에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잘 모르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오답 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맞힌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거 오답 노트로 정리하다 보면 원래 문제집보다 내 오답 노트가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오히려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제가 그 심정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아세요? 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지금 틀렸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지금 틀렸기 때문에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우리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다음에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틀려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 즐겨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중요한 포인트 알려주셨는데 오늘 또 이거에 또 너무 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답 노트가 중요하대 하면서 문제 하나 틀렸는데 막 볼펜도 막 3-4개로 쓰고 막 형광펜 칠하고 막 어디에서 또 자료 찾아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붙이느냐고 한 문제에 막 1시간씩 이렇게 투자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꾸미기는 다이어리만 열심히 꾸미시고요. 그런 분들께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이런 시간 관리, 특히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집중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스탑워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공부 시간을 재면 내가 얼마나 집중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내 공부량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 이거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또 놀랐는데 이 스탑워치는 확실히 그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공부할 때 스탑워치를 어떻게 쓰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공부를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일단 켜고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스톱워치를 다시 끄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톱워치로 내가 오늘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한 번 집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한 내 집중 시간과 공부량을 바탕으로 내 공부 계획을 더 잘 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다이어리에 내가 오늘 어떤 걸 공부했는지 난이도와 양을 구체적으로 문제집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혹은 영어 수행평가 몇 문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서 공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은 확실히 내가 뭐 책상에 3시간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집중한 시간은 뭐 1시간이다 또는 30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요거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그 하루에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그날의 그 공부할 거리도 다르고 또 숙제의 양도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방법을 활용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런 경우엔 매일매일 다른 공부 계획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3시간짜리 숙제가 있다라고 하면 3시간을 먼저 빼고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마칠 수 있는 조금 더 줄어든 공부량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혹은 오늘 내가 정말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면 공부량과 집중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계획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험 때도 시간 계획이 잘 돼서 문제를 너무 빨리 풀거나 혹은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푸는 일도 방지할 수 있죠. 지금 얘기하신 것도 약간 좀 생명과학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그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본인의 집중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 스탑워치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한테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 풀고 틀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모님들도 틀리는 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 맞기 위해서 잘 틀리고 피드백을 열심히 하고 시험 전에 미리 틀려서 위축되는 대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은 이전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진도를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학문이고 성과도 사실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틀리는 거에 너무 위축되지 않고 용기 있게 잘 틀리면서 수학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수학 공부할 때 미리 많이 틀렸어요. 나중에도 많이 틀려서 문제였지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저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봤으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로 오늘 방송을 10번, 100번 보세요. 그러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힐링도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비법이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셨던 우리 김현민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봐요. 저희 수학에서 항상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수학도 피드백이 중요하다.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얻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을 몸소 실천한 멘토를 저희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학에서만큼은 명품백보다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면서 아주 또 멋진 말도 해주셨어요. 네. 잘 맞추기 위해서는 잘 틀려야 된다. 네. 얼마나 명언이에요, 멋진 명언. 말입니까?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문제 틀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아이한테서도 문제 틀리는 거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 사실 시험 볼 때 보면 이렇게 찍어서 맞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선생님.
털어서 맞힌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찍는 사람들만의 그 희열이 있어요. 그럼요. 이 인생의 덤 같잖아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거. 그렇게 우연히 맞고 간 것을 모르고 또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잖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개념이라든지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낸다면 다시 좀 공부해서 다시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네.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멘토분이 잘 틀려야 한다는 뜻은 아마 그런 의도로 틀린 것을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서 피드백을 잘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제대로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네. 저는 또 멘토 이야기에서 두 가지에 좀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학적 그 학습 동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체험이 본인의 어떤 지적 호기심도 충족시켜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진로 탐색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이 부분은 다른 학생들도 좀 많이 듣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 및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냥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그래서 본인의 집중하는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간만큼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네, 인생에는 항상 실수가 있듯이 수학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의 멘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흥미를 높이고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잘 틀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확 다 버리시기를 바랄게요.